답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두 번째는 요즘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문의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보통 두 가지가 오는 것 같아요. 변액연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요즘에는요. 그거하고 자금 운용 문제인데, 변액연금이 가입을 하셨는데 좀 너무 많이 가입하셔갖고 어느 분이 1년 정도 연체를 했대요. 중간에. 근데 유니버셜 기능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연금이라 연체를 하면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부활을 하면 또 1년치를 한 번에 내야 된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해지하자니 아깝고 유지하면 나중에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해법의 솔루션을 좀 한번 제안을 해주시죠. 저희 회사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저희 통계팀에서 지금 올려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 구조에 대한 이 부분하고요. 실적형 상품이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적금하고 예금은 중간학계도 원금이 나오는데 왜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되는 변동 이율형 저축성 보험, 그 다음에 변액 실적형으로 되는 변액 연금, 그 다음에 유니버셜 기능도 있는 변액 유니버셜, 이런 상품들은 가입하고선 제가 제 고객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썰전에서 김구라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월 100만 원씩 5년인가 7년을 납부를 했는데 이제 원금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실적형 상품은 왜 나왔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요. 첫 번째, 금리 떨어지니까 금리 수익으로는 물가 상승률, 지금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조금 우리나라의 국가적 문제가 있어서 한 2.5%지만 평균적으로 통계청 발표는 4%에서 5% 사이입니다. 이거는 통계청 발표고요. 실질 금리나 물가 상승률을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니고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도 4에서 5%예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적금 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진 지 한참 돼서 이제 2% 아래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실적형들이 이제 금융사들에서 대안으로 나왔죠. 중요한 거는 실적형의 상품들은 실적 운영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네. 상품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시율 상품으로 대변되는 변동성 이율 상품을 작게 3년을 기준으로 모든 상품들이 3년을 기준으로 많이 개발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허준영님, 그 얘기 말고 네. 연체 중인데 부활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저보다는 이 부분 상품 전문가인 지점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구조적으로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재무 설계적인 입장에서는 지점장님의 의견이 훨씬 더 저보다 전문가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상품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질문 올라오신 상품들이 기본적으로 장기 상품이잖아요. 지금 변액 연금 쪽이니까 연금이면 뭐 금융 상품 중에 가장 긴 상품이죠. 그렇죠. 장기 상품의 기본적인 특징, 공시율 변동, 공시율 상품도 그렇고요. 그렇죠. 공시율 상품은 쉽게 얘기해서 보통 많이 하시는 게 비과세 혜택 때문에 10년짜리 적립청 많이 하시죠. 네, 보통 복리형 상품이라고 하시는 게 다 그 상품이죠. 왜 그러면 그게 은행 금리보다도 많은 이유를 표면적으로 제시를 할까요? 그 이유는 10년 이상의 장기채에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사업비가 많이 빠진다는 부분은 계약을 설정을 할 때 본인들이 10년 이상 여기에 넣는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운용하기 그렇죠. 약정이 돼 있으니까요. 예. 왜 지금 3년 하고 1년 하고 이런 고민들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선은 금리 연동원 상품도 10년 이상의 투자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3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적금보다 수익률이 더 요즘 갭은 좀 줄었지만은 한 1, 2%를 높게 책정을 하는 이유는 장기 상품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렇죠. 상품이죠. 거기에 대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간에 해약의 위험률을 이 금융회사에서는 감안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빠진다는 네네. 이유가 그 이유죠. 예, 맞죠. 실질적으로 금융기관도 쉽게 얘기해서 수익을 발생을 해야 운영이 되는 수익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금융기관도 만약에 2년, 3년짜리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전하죠. 근데, 자, 연금인 같은 경우 납입을 막 10년을 하고 20년 있다 연금을 탄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2, 3년 뒤도 모르는데 10년? 납입 끝나고 또 10년 있다가 연금, 이거 한 40년 얘긴데? 와, 40년 어떻게 예측하지? 방법은 비싸게 파는 거죠.
저는 그건 비싸게 판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사업 비율이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들도 리스크를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죠. 사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3년짜리 적금을 하더라도요. 제시했던 이유를 1년 뒤에 해약을 한다든가 해지를 한다든가 2년 뒤에 해지하는 거에 따라서 페널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안 주죠.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단기에 투자를 하는 방식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제시했던 이유를 조금 주더라도 얘네들은 표현 좀 그렇습니다. 단기 상품을 다루는 예. 금융사들의 그 수익팀의 수익 구조 분석 여기서도 예. 다 계리 구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익 그 분기점을 따져가지고 그 이유를 주는 거죠. 그러면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개발된 장기의 저축성 보험에 기반을 둔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거를 계산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뭐 1년, 3년 사이에 고민하는 부분은 내가 10년 이상의 운영 계획을 갖고 재무 계획을 갖고 이 설정이 안 들어갔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다면 이게 문제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설령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1년, 3년 뒤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그 솔루션을 제시해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분이 10년 이상의 계획을 갖고선 접근한 방법인데 단순히 3년 안에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상품을 고민하는 거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그렇죠. 틀리니까. 그럼 간단히 이제 좀 제가 그냥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장기 계획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기 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상품이다 하면 1년을 연체했으면은 또 고액이시라 그러면은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만약에 유지를 하실 거면 대출을 받으셔라도 부활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초기 뭐 2, 3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도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은 청취자한테 말씀드려야죠. 네. 이게 이런 상담들이 많으시다니까. 대출을 받으셔서 우선 납입을 내세요. 그러면은 부활이 돼서 이제 정상적인 계약으로 유지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유지 계약이 되면 그 안에 중도인출 기능이 있어요. 돈을 다시 꺼낼 수가 있죠. 그러면 대출 받았던 거를 출금해서 다시 상환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이 조금 납입하기 힘들다 그러면 상품마다 굉장히 좀 차이들이 많은데 납입유예라는 기능이 있으세요. 그 연금 같은 거는 보통 회사들마다 보면 3년, 긴 회사들은 5년 정도 지나면 뭐 일정 기간, 1년이든 5년이든 쉬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납입을 안 하고 그냥 거치 형태로 가고, 그리고 너무 힘들다. 가장 이제 극약 처방이죠. 이름도 약대라고 그래요. 약관대출, 약대, 극약 처방. 비슷하네요. 약관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좀 유지하시고, 이자 비용은 이제 발생은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수료다 생각하고 유지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면은 지금 변액연금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비과세 상품도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유지하시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것도 변액연금이시더라고요. 3년 정도 유지했는데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제 주식 같은 거 싫다. 이분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축성 보험, 이분은 또 그거를 또 장기적으로 운영하시려고 그러나 봐요. 저축성 보험, 금리 연동,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복리형 저축, 복리로 이렇게 적립해 드리는 거, 그걸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허튼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좀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투자를 할 건지 저축을 할 건지. 제가 우선 요 질문을 답변하기 전에 좀 전에 거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네. 연금에 대한 재무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나름 수긍을 해요. 예, 그런데 저는 수익하고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분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분이 이 연금을 일시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들었는지는 알아야죠. 첫 번째 부분은 일시적으로 지금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1년 정도 중단된 부분이고, 앞으로의 납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부활을 시켜서 계속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지할 의사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그런데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가, 대출을 받은 이유라고 내가 이걸 유지하는 이유라고의 손익 부분을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은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섣부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분은 연금이더라고요. 연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연금은 나중에 그 보장 부분이 있어요. 어떤 보장이냐면, 너무 오래 살까봐 내가 이 돈으로 꾸준히 받는 그런 리스크 보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으로 받고 나중에 내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면 수익률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 있죠. 재무적인 관점은 또 저처럼, 그렇죠. 단기적으로 투자 수익률하면 그렇지만 리스크랑 수익률만 감안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저도 하고 쉽게 말해서 있습니다. 인생에서 뭐 2, 3% 수익률 마이너스 나지만 내 노후에서 10년, 20년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저는 10년, 20년에 투자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선
대출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그 수익률하고 네네. 앞으로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 고액이라는 부분 때문에 연체가 됐다면 그렇죠. 그거를 부활시켜서 감액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네네. 부분 해지를 통해 가지고 납입을 좀 편안하게 하셔야죠. 쉽게 해서 연금이라는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출 부분을 그러니까 이 상품과 이 그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연금이라는 요걸 유지하는 부분은 좀 더 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서 이게 1년 정도 연체하셨다 그러면 초창기에 어떤 이제 상황이에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이제 또 개인정보 이런 부분이라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초창기에 재무 설계가 잘못되신 거예요. 아니면 잘 해놨는데 뭐 살다 보면 급작스러운 일도 있으니까 어쩔 수 있지만 연체돼 갖고 지금 아까워하시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부활을 시켜서 인출을 하고 다시 또 약대를 해보고 뭐 납입 유예를 쓰고 어떤 방법을 써도 꾸준히 내는 것보다는 손해예요. 그 데미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초창기에 재무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데미지죠. 하지만 그래도 연금으로 유지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그냥 뭐 손해 보시더라도 유지하는 게 그렇다고 뭐 새로운 연금 자산, 월지급 자산 이런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자니 그런 비용이 더 드실 거예요. 예. 그러려면 약간의 데미지를 입으시고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두 번째 질문하고 저는 연동이 된다고 해서 첫 번째 거를 지금 같이 지금 얘기한 건데요. 예. 우선 기본적으로 이 장기적인 상품의 수익 구조는 첫 번째는 안정자산이라고 실제적으로는 안정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채권도 투자 상품입니다만 그렇죠. 우리나라가 안정된 구조로 2, 3년 가다 보니 우리나라의 국공채랑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의 회사채가 안정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파산이라든가 디폴트를 안 낸다는 전제 조건이 한 20년 동안 쌓여와서 채권에 투자가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의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시하신 그 변액 지금 첫 번째 사례랑 두 번째 사례도 같은 상품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1년의 연체 상황이었고 3년에 수익률이 안 나서 복리 저축형으로 이동하는 게 낫지 않으시느냐. 기반은요.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채권 부분의 투자 수익 구조로 나는 게 적금하고 예금 형태고요. 이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개발된 장기 상품이 저축성 보험의 금리 연동형 지금 얘기하는 변동 이율형 복리 저축 보험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기반이 이게 우리나라의 금리 상하고 상관이 있는데 2000년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시대 상황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나온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는 상품이에요.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듯이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3년짜리 예적금의 수익 구조를 사람들이 이제 만족을 못해서 자금이 이탈되니 금융권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동일한 수익 구조이긴 하지만 3년채 물에 투자자는 수익률보다는 당연히 10년채 이상의 12년채 수익률이 높으니까 뭐 예를 들어 5% 시중금리였을 때 7% 정도의 상품 구조로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이게 기반이 되다가 2000년대 한 후반쯤 돼가지고 금리가 하강을 합니다. 엄청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는 그 장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업비 부분하고 10년채 물의 그 관리 비용 부분들로 투자자 일명 그 고객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적형의 부분을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변액 이 보험이 나온 거죠. 그렇죠. 2000 아마 한 4, 5년? 5, 6년? 그때부터 아마 결론적으로 이분이 지금 이 변액 연금 안에 제가 말씀드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형으로 옮기면 그러면 복리 저축형 그게 복리 저축형 상품이라 뭐 저도 그 생각은 동감을 해요. 근데 그 채권형으로 하면 어차피 뭐 복리 상품도 어차피 채권에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똑같다고 보고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그걸 것 같아요. 지금 변액에 있다가 저축보험으로 간다는 거는 변액은 투자 상품이다. 일반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허팀장님 이 내부에 안전적인 투자, 뭐 적금과 같은 안전적인 투자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해 보시고 이분은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투자를 할 거냐 저축을 할 거냐 저희들은 당연히 투자를 하세요. 일부분은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금리 변동형 상품으로 대표되는 저축, 그러니까 기본 틀은 똑같아요. 지금 가입하신 변액연금이나 금리 연동형 저축성 보험이나 구조는 장기 상품을 다루는 생명회사의 종신 계약이라는 거를 저축성 부분을 역상 구조로 해서 저축성을 극대화시킨 구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기본 구조는 똑같은데
저축성 금리 연동형 상품은 오로지 100% 채권에만 투자하게끔 돼서 관리 그러니까 쉽게해서 유지 비용 자체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는 거는 있어요. 왜냐? 실적형으로까지 열려진 부분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조금이라도 더 들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차이는 있지만 현 상태에서 이거를 저축성 변동형 저축성 보험으로 바꾼다는 거는 금리 상황의 추세를 봤을 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또다시 설정되는 사업비 부분이 또 설정이 된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맞아요. 만약에 저는 제가 저축보험을 바꾼다 그러면 최저금리가 좀 높은 곳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근데 최저금리가 아마 많이 낮을 거예요. 하지만 뭐 또 좋은 상품 찾아보시면 그런 상품이 있을 것 같네요. 이분은 아마 더 정확한 진단이 좀 들어가야 더 뭐라고 할까 정치한 솔루션이 나오겠지만 네. 현재 상황으로는 3년 정도 납입을 하셨고 수익률 부분이라고 만약에 이 고객님께서 인식을 하신다면 수익률 관리 부분을 중점을 두셔서 지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를 올리시는 방안이 첫 번째 솔루션이라고 그렇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실적형으로는 도저히 불안해서 못 가시겠다. 그러시면 뭐 그러면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구조로 바꾸셔서 가시는 방법. 물론 추가 납입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낮춰서 하는 방법이 오히려 신계약으로 뭐 갈아타는 표현이 만약에 신계약이라면 그보다는 비용적인 그 사업비 비용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두 번째 솔루션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기존에 유지하시는 것 어떻게 잘 고민하셔서 뭐든지 자동차도 새 차 바꾸면 돈 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 잘 고치셔서 다시 또 운행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또 이렇게 또 많이 지났네요. 저 초반부에 요즘 핫 이슈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단기 운영 전략이니까 이거 허팀장님이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복잡 다단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네, 있습니다만 오늘 상품 자체도 아까 문의 내용이 좀 연금, 이제 변액보험 쪽이니까 기니까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품은 할 얘기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네. 많아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시고요. 다음번에 연금 관련해서도 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단기적인 금융상품 많으시니까 지금 질문 보니까 다음 주 거는 단기적인 질문 굉장히 많으시네요. 요즘에 예적금 2천만 원, 3천만 원 만기 돼가지고 이거 어디다 넣을까 이러면서 너무 다음 많죠. 주 예고입니까? 네. 이런 질문도 저도 많이 봤어요. 고객분들 전화 오면 보통 2, 3년 적금 넣으시잖아요. 만기 되면 저도 제 걸 어디다 넣을지 난감하기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네.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자, 오늘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허팀장님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어쨌든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서 실적형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요. 좀 올해 상황은 좀 관망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방송 시작하고 준비했던 그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짧게나마 뭐 5분이라도 마지막 코너를 부활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방송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시겠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있네요. 이제 봄이 오는 따뜻한 날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자산 증식 잘 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